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정리하면, 지난 시간 배운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변수 개념 배웠죠. 그죠? 변수 개념 배웠는데,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언을 해야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변수 선언, 정의, 초기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let, 그 다음에 a, 10,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다? 변수 a라는 걸 선언함과 동시에 1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초기화한 거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이는 있죠. 아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1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바로 값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서는 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 했죠? undefined, 그죠? undefined,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요 값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라는 a에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콘솔 B로서 로그 찍어서 a 출력하면 뭐가 나온다? 10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죠? 요거는 변수의 10이에요. 요거는 변수가 아니라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입연산자를 이걸 대입연산자라는데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거는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다 값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 배웠어요?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제어문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그램 언어에는 제어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제어문에는 조건문이 있고 반복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건문은 어떻게 써요? 자, 만약에 if문을 써야 된다 했죠. if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true라고 써볼게요. true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 이렇게 if문 쓴 다음에 여기 소괄호 안에는 조건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쪽에 그 조건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성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age라는 값이 20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됐으면 좋겠고, 뭐 그게 아니다 20 미만이다 하면 이제 미성년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쓴 게 뭐였다?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쓴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값,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콘솔을 그냥 생략할게요. 뭐 성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만약에 age가 20 미만이다 20 미만이다 라는 경우에는 미성년이다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조건식은 둘 다 이제 참인 경우, 요 안쪽에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요 안쪽 내용물을 실행시켜준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둘 중에 조건식은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냐 둘 다 실행되냐 했을 때 둘 다 실행돼요? 아니면 하나만 실행돼요? 그죠? 둘 다 실행된다 했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얘도 실행, 얘도 실행. 즉 조건문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얘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참인 경우에는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옵니다. 참고로 실행시켜주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 여기로 와가지고 요 조건식 또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요 age가 20이기 때문에 요 조건식은 거짓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출력을 안 해줄 것 뿐이지 얘도 실행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느리게 실행되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else if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else if. 그죠? else if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쓰면 뭐가 된다? 이지선다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선다 구조라는 거는 정답이 오직 한 개,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if문이 두 개의 덩어리여가지고 그렇다 해서 아까도 이제 이 두 개의 덩어리 if문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if문이 굉장히 많아지면 복수개의 정답을 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else로 묶게 되면 기존의 두 덩어리였던 if문이 한 개의 덩어리로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실행이 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지선다 구조, 즉 정답은 오직 한 개,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결과를 내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값도 출력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1번 보기, 2번 보기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면 굳이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1번이 정답이 아닌데도 2번이 지금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느리게 실행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여기다가 else를 쓴다. 그러면 else를 쓰게 되면 얘가 참이면 얘 실행해주고 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면 얘를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이 미성년 딱 출력하고 조건문은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조건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건문 같은 경우랑 조건문, 그러니까 while문과 그 다음에 if문의 구조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를 들어서 let a는 뭐 1이라 했을 때 a가 뭐 10 이런 경우. 자,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쵸, 참이죠. 콘솔 로그 해가지고 a 출력하면 a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이런 것도 써볼게요. i는 i 플러스 1. 자, 그러면 A가 어쨌든 요 결과가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I를 1 증가, I가 아니죠. A죠. A를 1씩 증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요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시켜주고 A를 1 증가시키고 바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문은 자기의 역할이 하나만 딱 하고 그 조건이 참이면 그 안쪽 내용물 실행해주고 바로 끝나요. 더 이상 이제 뭐 1을 증가시켜 준다거나 여기서 이제 A의 값을 1 증가시키긴 하지만 뭐 계속 증가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다가 이제 if문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le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while이 무슨 뜻이다?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그러니까 if문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자기 안에 있는 내용물만 출력해주고 자기 역할 끝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에 한번 A 값은 뭐가 출력돼요? 그렇죠. 1이 출력되겠죠. 최초에 한 번은 1회차 때는 1이 딱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뭐가 됐어요? 1이 증가됐죠. 그죠?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처음엔 1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값에 2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문 같은 경우는 빠져나왔다면 얘는 어디로 올라간다? 여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조건식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조건식이 어쨌든 참인지 거짓인지 다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요게 A가 2일 때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죠. 그렇죠. 참이니까 2회차 때도 이런 식으로 2가 출력이 되고 여기서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줄인 표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걸 이제 A 플러스는 1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줄였을 수 있는 표현이 뭐다? A 뿔뿔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플러스는 1 요거 다 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2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2나 3, 뭐 기타 n 값을 증가시키고 싶을 때 1을 제외한 이거 쓸 수 있다 없다?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2나 3이나 뭐 4 그 외에 이제 n 값을 1 제외한 n 값을 출력하려면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얘. 이 녀석을 쓸 수밖에 없다. 얘는 오직 1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튼간에 여기서 이제 증가가 되면 그 다음에 3회차 때는 3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 되고 여기서 참 출력 4, 그 다음에 참 실행 참 실행 언제까지? 그죠? 10까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값이 A 뿔뿔 하기 때문에 10이 됐다가 뭐가 돼요? 11이 되겠죠. 그죠? 11이 되면서 여기 11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1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거짓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건식은 몇 번 실행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1번 실행되는 거고 요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몇 번? 10번 실행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반복문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반복문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뭐라 했죠? 요거 작성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뭐 쭉 띄어 쓴다거나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요 라인을 지켜주셔야 된다. 왜요? 얘네들 입장에서 자기를 감싸는 중괄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 탭을 무조건 한번 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다가 무한루프에 갇혔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콘솔 못하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요 웹브라우저를 켜져 있는 웹브라우저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루프에 갇히는 걸 주의를 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문의 종류에는 while문이 있고, 그 다음에 포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포문도 요 while문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자, 포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while문 대신에 포라고만 적어주면 사실 끝나요. 그러면 강사님이 포라고 적어줄 거 그냥 while문 쓰는 게 좋지 왜 굳이 포로 쓸 필요가 있냐. 자, 포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앞에 구멍 하나 뚫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구멍 하나 뚫어주시면 되는데, 요 let A라는 녀석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A 뿔뿔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세미콜론 빼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쓰는 게 바로 포문입니다. while문이랑 똑같지만, 자, while문 같은 경우 우리가 방금 요렇게 썼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하나, 내가 1부터 10까지 출력해주려고 반복문 쓰는데 몇 줄 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줄 쓰죠. 근데 포문 같은 경우 몇 줄? 3줄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최초에 한번 let A가 1이죠. 그럼 1이 여기로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1이 들어가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 문법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출력되고, 여기서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체크. 그러면 2 체크했더니 참이죠. 그러면 2 출력해주고, 여기서 3. 그러니까 참, 실행, 실행. 그러니까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10까지. 그죠? 11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11일 때. 이게 바로 포문이다. 포문은 이게 끝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이제 근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let A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도 let A 또 있네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변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죠? 재정의는 안 된다 했는데 왜 지금 이게 작동이 될까? 자, 여기에서 let A는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역 공간이라 하거든요. 전역 공간. 그러니까 지금 뭐 따로 이제 그러니까 공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공간에는 전역 공간이라는 게 있고 지역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전역 변수라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못 쓰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let A 이 녀석은 요 포문 안에 있는 포문이라는 지역 안에 있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써있는 이 전역 공간에 써있는 이 변수랑 그 다음에 이 지역 공간 안에 있는 이 변수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let A라는 녀석을 내가 또 재활용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재활용해서 쓰고 싶다면 요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되긴 하지만 지금 A는 뭐예요? 1이죠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A가 뭐가 되면서 빠져나왔죠? 11이 되면서 빠져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기 A 11 들어와요. 11 11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체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근데 체크는 되겠다. 왜냐면 여기서 A를 다시 뭘로 해놨어요? 우리가 그쵸, 1로 다시 초기화 시켰기 때문에 뭐 이거 되긴 하겠네요. 어쨌든 기존의 변수를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되긴 하지만 여튼간에 요런 식으로 쓴 요 지역 변수 안에 있는 요 let A랑 요 let A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여기다가 let B 그냥 B라고 변수를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포문을 이용할 수가 있고 포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포문 쓰세요. while문보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포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렇다고 while문을 까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포문 쓰라고 하니까 while문을 까먹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while문도 쓰고 포문도 씁니다. 다만 포문이 문법적으로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hile문 밖에 있던 let A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요 증감연산식이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바로 이게 뭐다? 포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